부산시청 근처 도로에서 고개 운전을 일삼던 차량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주민들은 소음에 시달려왔습니다. 내년도 학교급식 예산으로 경상남도와 시군이 30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년도의 절반 수준에 그쳐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립경상대학교가 최근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의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영세 상인을 갈취하고 1,800%의 고리 대금으로 돈을 받아 챙긴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부산 신안 근처 차량 운행이 드문 도로에서 고개 운전을 하던 20, 30대 젊은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주민들은 소음으로 밤잠을 설쳐왔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 모여든 승용차가 굉음을 냅니다. 같은 자리를 계속 맴도는 고개 운전이 시작됩니다. 급히 후진하는 또 다른 승용차도 차선은 안중에 없습니다. 잠복 중이던 경찰이 단속에 나서자 방향을 바꿔 달아납니다. 결국 현장에서 승용차 넉 대가 붙잡혔습니다. 단속된 이들은 20, 30대 운전자로 같은 국산 스포츠카를 몰았습니다. 신호위반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보행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요. 낮에 가보니 왕복 8차선 300m 구간이 온통 타이어 자국으로 시커멓습니다. 이곳의 차선은 잘 보이지 않을 만큼 타이어 자국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도로가 이용도 되기 전에 도색을 다시 해야 할 정도입니다. 늦은 밤 차량 굉음은 약 1km 떨어진 마을까지 미칩니다. 지난 7월부터 주민 신고가 1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자주 댕기요. 막 열 몇 대, 막 5대 무리를 지어가 그런 놈 천지요. 잠 못 자지. 그래 경음을 울리고 요 앞에서 하는데 잠이 어디서? 경찰은 경남과 부산 지역 자동차 동호 회원들이 난폭 운전을 일삼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대가 차 같이 출발을 하고 또 순간 속도가 엄청나게 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라면 연달아 충돌할 수 있는 그런 크나큰 사고 위험이 있는 겁니다. 경찰은 난폭 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33살 정모 씨 등 4명의 차량 불법 개조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내년도 학교 급식에 경상남도와 시군이 305억 원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년도의 절반으로 준 것인데요. 도교육청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천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남도와 18개 시군 부시장 부군수 연석회의입니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학교 급식에 경상남도와 시군이 305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경상남도와 시군은 각각 편성하게 됩니다. 경상남도는 영남권 시도가 학교급식 식품비에 지원하는 평균 비율 31.3%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1만 8,638명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소요 예산 976억 원 중 31.3%인 305억 원을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은 2014년 예산에는 822억 원을, 2015년 예산에는 64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 305억 원은 이보다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경상남도는 서민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도비 290억 원 등 올해와 비슷한 420억 원이 편성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급식 지원을 줄이는 대신 서민자녀를 집중 지원하는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경상남도의 급식 감사에 반발해 급식 예산 지원을 안 받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경상남도의 이 같은 결정에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급식비 지원 대상이 는다면 31.3%의 비율대로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지만 도교육청의 부담은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무상급식 논쟁은 내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교육청이 제출한 교육비 특별회계 추경안을 심사한 결과 7개 사업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도의회 예결특위가 삭감한 예산은 다문화와 북한 이탈 주민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한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비 10억여 원과 밀양 영화고등학교 신설비 12억 원, 고성 철성중학교 등 18개 학교 시설 개선비 등 모두 30억 6천만 원입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해당 사업들이 당장 필요하지 않고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됐다며 이유를 밝히고 모두 예비비로 조정했습니다. 국립대인 경상대가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바꾼 지 5년여 만에 다시 직선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국 국립대 가운데 세 번째 결정인데요. 경남 지역 다른 국립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대학교 교수회가 오는 12월 총장 선출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상대 교수회 투표에서 83.7%가 직선제에 찬성한 겁니다. 경남 지역 국립대에서는 처음, 전국 국립대 가운데 세 번째 결정입니다. 추천위원회 결정의 경우는 자발적인 거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교육부의 행정적, 재정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추천위원회 방식의 그런 것보다는 직선으로 뽑아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인식을 같이 해서. 직선제는 교수와 교직원 투표로 총장 후보를 결정하지만 간선제는 교원이나 학생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정부는 직선제가 선거 과열 부작용을 낳는다며 간선제로 전환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간선제로 총장을 선출한 창원대와 진주교대도 절차적 문제와 총장의 표절 논란으로 여전히 갈등이 심각한 상황. 게다가 간선제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다시 직선제로 회복 목소리가 높습니다. 내년에 새 총장을 뽑을 경남과학기술대도 직선제를 검토 중입니다. 국립대학 교수연합회 국교연도 이 문제를 같이 동참하려고 지금 전국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 총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우리도 직선제로 가려고 합니다. 경상대의 직선제 전환이 다른 국립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밀양에서 병원 응급실에 몰려가 보복 폭행을 한 20대들과 영세상인을 갈취하고 1,800%의 고리대금으로 돈을 받아 챙긴 조직폭력배가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병원 응급실에 20대 청년들이 몰려들더니 갑자기 한 사람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휠체어를 내던지고 수화기를 빼서 경찰 신고를 막습니다. 동료가 폭행당했다며 응급실에 찾아와 상대방을 집단 폭행한 겁니다. 경찰은 폭행 혐의로 밀양시 산문동 20살 김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저희 있는데도 저희 상관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휠체어도 던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랬으니까 무서웠죠. 심장도 쿵쾅쿵거리고. 밀양 지역 조직폭력배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올 2월까지 영세상인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3,500여만 원을 갈취하고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받은 이자는 연이율 1,890%에 달했습니다. 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또 폭행하기도 하고 또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협박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모두 변제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2013년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와 시비가 붙어 서로 집단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집단 폭행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두목 47살 최모 씨 등 9명을 구속하고 4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전면 유료화를 도입한 진주 남강 유등축제가 흥행에서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지만 지역 주민을 위한 배려나 관람객들과의 소통에서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황재락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말 저녁 유등축제장 밖에서 불꽃놀이를 관람하는 진주 시민들. 일부 시민들은 아쉬움 속에 가림막 너머로 축제를 바라봤습니다. 진주교와 천수교를 가로막은 대형 가림막은 입장료 10,000원 결정 등 소통 없는 유료화라는 비판의 표적이 됐습니다. 또 진주시민 무료 입장권 32만 장 가운데 절반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변 상권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좀 너무 비싸지 않나 이 생각 들어요.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돈을 받는 축제로 바뀌었지만 관람객 배려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폐장 시간보다 일찍 끊기는 셔틀버스. 안전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던 부교 문제, 행사장 안내 부족 등이 불만이었습니다. 안내 이런 거는 전혀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처음 왔는데 찾아다니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인터넷과 SNS에선 많은 질문과 불만이 쏟아졌지만 이에 대한 소통도 낙제점 수준이었습니다. 진주교와 천수교의 가림막이라든지 앞으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료화에도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진주남강 유등축제. 하지만 시민과 관람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소통은 축제 성공을 위한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황지락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가 오늘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됐습니다. 이번 평가에 경남에서는 158개 교 3학년 3만 6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매년 4차례 진행하는 고3 전국 연합학력평가는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함께 수능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오는 2017년 세계 한상대회 유치에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대회가 열리는 경주에 창원 홍보관을 설치하는 한편 모레 세계 한상대회 운영위원 등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창원시 개최의 여건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009년과 2012년 대회 유치를 추진했지만 창원 컨벤션센터 회의장과 숙박시설 부족으로 추진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경상대학교는 졸업생들이 재학 시절에 받은 장학금을 모교에 다시 기부하는 장학금 반환운동 기부금 가운데 1억 원을 재학생들에게 처음으로 지급하는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경상대는 2013년부터 시작한 장학금 되돌려주기 운동에 현재 졸업생 700여 명이 참여해 6억 1천만 원 상당을 약정했고 실제 3억여 원의 장학금을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도로건설 투자 결정을 위한 분석 방법에 대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남부 내륙고속철도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도로안전 투자에 따른 편익과 주 5일 근무 확대에 따른 주말 여가 통행 시간 가치 등을 반영할 방침이어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 추진이 미뤄지고 있는 남부 내륙고속철도 사업에도 청신호라는 분석입니다. 제19회 노인의 날 기념식과 실버 체육대회가 창원시 마산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경남도 내 노인과 노인단체 회원 등 3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또 기념식에는 대한노인의 경상남도 연합회가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등 노인 복지에 기여한 27명에 대해 표창이 전달됐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창원시 지역협의회는 오늘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 축소 논의와 관련해 창원시를 다시 분리하겠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창원시 협의회는 창원 지역 5명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창원시를 잘랐다 붙였다 할 수 있다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발상을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창원시 선거구 축소와 관련해서는 인구 상하한선에 저촉되지 않고 역사 지리적으로도 축소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교육감은 KBS 창원과의 통화에서 교육의 다양성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놓치는 것이라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교육감은 또 국정화는 자칫 잘못하면 국가주의로 전락할 수 있는 잘못된 획일적 가치라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